My guess is that we'll have AI that is smarter than any one human, probably around the end of next year.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는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AI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래엔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늘 그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와 직업의 흐름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AI로 인한 법적인 문제를 짚어주실 분입니다. 양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또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반진욱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AI 하면 떠오르는 게 챗GPT. 그건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기자들도 방대한 자료를 찾아가면서 기사 쓸 때와 챗GPT가 찾아주는 걸 가지고 쓸 때 기사 쓰는 속도가 훨씬 짧아졌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그런 팁도 한번 주면은 우리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실제로 챗 GPT를 구독해서 달에 약 3만 원 정도 내고 쓰고 있습니다. 돈 내는 게 훨씬 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챗 GPT도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좀 들어가가지고 얘 본인이 모르겠다 싶으면 요새는 자동으로 서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검색된 기록을 그대로 옮겨주는 게 있어서 실제로 제가 써봤을 때 기존의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보다 그래도 기사 쓰는 속도가 약 그래도 한 3시간은 좀 더 빨라지지 않았나. 3만 원에 3시간.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저는 예를 들면 이번 이 프로그램 준비할 때도 네. 제가 이 파일을 그냥 집어넣고 여기 이경전 답변 부분을 일단 답을 합니다. 그건 초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답변을 제가 보면서 이건 내 답변이 아닌데 근데 그걸 하려면 이경전 GPT를 만들면 돼요. 이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제 강의 자료나 AI 관련된 자료를 파일을 10개까지 한 파일이 500메가예요. 그럼 5기가 파일을 집어넣으면 제가 이제 방송 자료를 주면서 여기 이경전이가 쓴 부분만 답변해줘. 그러면 내가 답을 하는데 아까 그 제 자료 5기가짜리를 안 넣으면 그냥 챗GPT의 답변이 나오는 거고 제가 5기가 파일을 집어넣으면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를 반영해서 초안이 나옵니다. 교수님 스타일의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제 주장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그거 거예요. 괜찮은데. 그럼 그 초안 가지고 그다음부터 고칩니다. 그러면 제가 얘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왔지 하면 다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아까 그 파일에 더 넣으면 돼요. 그래 몇 번 돌리면 더 네. 정확한 답이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저 이제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은 자기의 GPT를 가꾸는 거예요. 그건 무료 아니죠? 한 달에 3만 원이면 그게 충분히 제일 쓰고 좋은 건가 보다. 클로드 3라는 게 새로 나왔잖아요. 네. 경쟁 상품이. 네. 그건 현재 무료로 쓰고 더 그래. 빠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자, 우리 같은 AI 사용자들은 되게 좋은 일이죠. 변호사님도 쓰시죠? 아니요, 저는 챗GPT에 몇 번 물어봤다가 네. 답변을 자꾸 틀려서 실망하셨군요. 네, 아직까지 법률적인 답변은 판례, 뭐 법령 다 찾아봐서 결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이제 단순한 이제 계약서 검토할 때 이제 비교하는 문구를 비교한다든지 하는 간단한 업무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3만 원짜리 안 쓰시는 거예요?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3만 원짜리도 좋다고 하시는데 아직 믿을 수 없어서. 그러면 AI의 발전 속도, AI는 지금 어디까지 발전돼 있는가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현재 인간 두뇌 파라미터가 한 100조 개라고 합니다. 뉴런이 한 1000억 개고 그 1000억 개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선이 이제 100조 개라고 하는데
현재 발전한 AI가 GPT-4라든가 클로드3라든가 아마존의 올림푸스가 한 1조에서 한 2조 개입니다. 그러면 좀 같이 조 단위로 올라왔고요. 근데 매년 4배씩 증가한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27년이 되면 인간 두뇌의 파라미터 수와 AI 파라미터 수가 같아지는데요. 파라미터 수가 같다고 해서 그럼 성능이 같아지느냐?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복잡도가 그렇게 비슷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AI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어떻게 우리 생활에 밀접되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알고 싶어서 반진욱 기자가 이거 준비해 오셨죠? 네, AI가 기술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알아봤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AI 시대가 도래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몇몇 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 AI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과거 미국 영상을 틀었는지요. 혹시 이 영상이 AI로 컬러 복구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틀렸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찍은 영상이 아닙니다. 바로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이 25초짜리 짧은 영상은 오픈 AI가 공개한 영상 제작 프로그램 소라가 만든 것인데요. 이 영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 서부 개척 시대의 캘리포니아를 기록한 영상이라는 명령어 한 줄입니다. 이 한 줄만 입력했는데도 실제 영상 같은 퀄리티가 나온 것이죠. 네, 이 영상 익숙한 목소리죠. 바로 퀸의 전설적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한국말이 기가 막히죠? 가수 아이유 씨의 곡 내 손을 잡아에 AI로 만든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를 입힌 겁니다. 이 AI가 무단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난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가수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명 AI 기본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못하고 1년째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육성책 마련과 규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 법안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과연 사람과 AI 공존이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명령어만 입력하면 요령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AI.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영상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외에도 이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겠구나. 뭐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반진욱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자리에 관련해서도 조사해 온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LED 화면을 보시면 앞으로 5년 안에 사라질 일자리는 8,300만 개, 새롭게 생긴 일자리는 6,900만 개로 총 1,4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일자리 중 13%, 즉 327만 개의 일자리가 AI에 대체될 거라는 전망이고요. 대체 가능한 일자리의 60%가 전문가 직종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 직종이 더 많이 없어진다? 야, 이거 참...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 일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될 거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은 퇴근을 해도 AI는 밤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AI한테 일을 시키고 퇴근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그걸 검토하는 그런 형태의 회사가 이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이제 한스 모라벡 교수의 한스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보통 사람이 잘하는 거는 로봇이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은 AI가 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알파고 같은 바둑 같은 거는 보통 사람들이 잘 두지 못하는데 결국 AI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 판단 또는 인간과의 소통, 교감, 또 최신 동향,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와 어떤 오늘의 상황 이런 걸 인공지능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직이 AI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전문직인데 전문직 중에서도 고소득 전문직. 이 일을 잠식할 것이다. 이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은행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AI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해당 직업의 업무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중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총 18가지로 꼽았는데요. 그 결과 의사, 한의사가 가장 대체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나왔습니다. 디어 전문의, 건축가, 수의사, 회계사, 판사, 검사, 변호사 순으로 꼽혔는데요. 이러한 직업들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직업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네, 변호사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기술들이 다수 나오면서 정말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 반 호기심 반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대체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AI가 업무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업무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거 해야 되는데 변호문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AI가 대신해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AI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AI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어에 따라서 이 답이 나오는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방 기자? 화면을 보시면 2017년 전망되는 법률 AI 시장의 규모는 약 460억 달러로 하나로는 약 62조 원 됩니다. 2007년보다 6배 정도 더 커질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이 법률 산업이 AI 기술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반 기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에 AI 기반 무료 법률 서비스 챗봇이 출시가 됐는데요. 저도 이 서비스를 직접 써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AI 법률 답변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결과 일반적이고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했지만 이제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AI 챗봇은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하라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법률 답변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AI의 이제 단점이 환각 또는 할루시네이션 이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AI 대류가지는 이용 약관에서 답변의 정확성 보증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것은 오픈 AI 등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오는 생성 AI는 N개의 단어를 인간이 주면 N+1번째 다음 단어를 추천하는 기계입니다. 그럼 그걸 다시 집어넣어서 또 다음 단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일종의 3,000%로 빠지는 거죠. 기자는 어떻습니까? 취재를 직접 가서 AI가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재는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기사 작성에 관련해가지고 AI가 많이 사용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도 몇몇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저희 수준으로는 AI가 기사를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아직 안심인 걸로 나왔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렇게 따서 취재할 때 보면 여기서 앞에서 어까지 하면은 여까지 이렇게 딱 알잖아요. 네, 그렇죠. AI는 그건 못 하잖아. 그건 못하는- 어라고 얘기하면 어구나 이러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네. 변호사 업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루에 AI를 한 100번 정도 지금 불러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10시간 일한다고 치면은 1시간에 10번 부르는 거죠. 근데 한 하루에 1,000번, 10,000번 부르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면 그냥 AI가 계속 돌고 있고, 옆에 어떤 좋은 기계가 있으면 계속 수시로 얘를 부르는 형태로 하면 대학 교수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지자체인지 제가 깜빡하는데 거기서 AI 아나운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뉴스 같은 거를 그 아나운서가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뉴스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입력어를 막 넣고 기자들이 작성해온 뉴스를 넣어놓으면 그거를 AI가 이렇게 앉아서 쫙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기감을 좀 느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전문직 고소득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감성으로 호소하는 직업 요컨대 이제 연예인 중에서 배우들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건 그게 없던데. 네. 근데 최근에는 AI 가수도 나오고 막 그렇던데요. 그런 변화는 어떻습니까? 최근 화제였던 가수 BBC의 밤양갱 커버곡 잠깐 들어보실까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너랑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내가 먹고 싶고 당고 달기던 밤양갱이야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네, 하나야 다음 노래들은 밤양갱, BBC의 밤양갱을 아이유, 박명수, 양희은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는데요. 이분들이 직접 부른 게 아니라 전부 다 AI로 목소리를 입힌 겁니다. 네. 그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유, 박명수, 양희은 씨는 나는 부른 적이 없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네, 그분들 목소리가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출연료? 뭐 녹음료 이런 거 진짜 가수가 불렀으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 지불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AI 커버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와 노래를 학습시켜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반에 대한 불법 복제 행위가 수반될 수가 있고 작곡가, 작사가, 실현자, 음반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주인에 대한 저작권, 인격권 침해가 또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전에 저작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금지 청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커버곡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면 작곡가, 작사가, 실현자, 목소리 주인 등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소리의 주인이 유명인인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손해배상 청구, 금지 청구 등이 가능하고요.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정말 재미로 AI 커버곡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까지 보는 것은 과하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저게 법적으로 제재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있어요? 현행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 전송 행위는 침해이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무조건 복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뭘 복제했다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 학습 학습을 데이터?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법에 명시돼 있어요? 예, 이미 기존에 있는 조항이고 있어요? 이제 학습을 시키려면 파일을 갖다가 넣고 복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AI한테. 그러면 소송을 걸면 이분들이 이길 수도 있겠네. 이길 수도 있죠. 그래요? 실제로 지금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에서는 그 이미지 관련돼서 소송이 걸렸었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음악뿐이 아니고 사진하고 음성만 있으면 대화하는 얼굴을 또 만드는 기술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AI 모델 바사 1이 화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진과 음성 샘플을 업로드하면 실시간으로 대한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건데요. 클릭 한 번으로 영상이 생성되고 얼굴의 방향도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감정 표현까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와 같은 그림을 넣어도 무리 없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향후 이 기술이 더 개발이 된다면 AI 기반의 영화 제작이나 소셜미디어용 가상 아바타 제작 등이 가능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저러고 있으니까 무섭다. 무섭네 저거. 네. 근데 교황이나 각국 정상들 딥페이크 영상 우리가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가면 제 모습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엉뚱한 소리를 막 생방하는 것처럼 막 한단 말이죠. 나는 안 했는데. 이래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내가 손해를 봤다. 이건 소송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송할 수 있죠. 초상권 침해도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도 될 수 있죠.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만약에 언행이었다. 행동이었다 하면 그 명예훼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런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음란물 제작해서 그게 있겠다. 왜냐하면 딥페이크 기술은 너무 실제 같기 때문에 가짜 뉴스, 음란물 제작, 그다음 피싱 범죄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작년에도 이제 그 어떤 40대 남성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제작해서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었고 그건 이제 꾸준하게 계속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 AI 샘 알트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직업은 거의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창의적인 직업은 안전할 거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게 AI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영상 제작회사 사장님들이 요즘 AI가 영상들을 생성을 보고 이제 힘들어서 모델 섭외해서 촬영 전문가 섭외해서 촬영하는 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아예 이제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 버리고 AI를 활용하는 그런 영상 제작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의적 분야에서 이제 AI가 폭발적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존 직업이 대체되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연구개발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함으로써 사람이 그동안 뭐 실험하고 연구하고 했던 것보다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걸 자동화하는 게 이제 카메라인데 카메라 때문에 화가들이 직업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그랬죠. 당시에 제일 돈을 많이 번 화가들이 뭐냐면 자신의 화실을 사진관으로 전환한 그런 화가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카메라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산업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나와서 마부가 직업을 잃을 거라고 했지만 뭐 운전사라든가 수많은 직업이 생기고 산업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동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인간은 어떤 새로운 욕망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인간이 어떤 불멸, 행복, 쾌락, 또 신성 이런 어떤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을 또 충족시키는 새로운 또 산업과 직업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에 대한 욕구는 항상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신문 매체 이거 저는 아직 신문 좀 봐요. 네. 변호사님 보세요. 저는 종이 온라인으로 그렇죠. 기자님은 뭐 기자시니까 뭐 보시겠죠. 네, 많이 봅니다. 그 종이 신문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아직 있거든요. 그리고 라디오에 대한 그런 매체의 영향력 아직 살아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관이 곧 망할 것이다. TV가 생기면서 영화 아직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 있으니까 너무 AI 시대에 어떡하지 고민만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AI 시대로 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규정 이런 것들이 위반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어느 직업군이든지 직업의식 윤리 교육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요. AI가 해당 직업군들을 대체하게 되면서 AI에게 어떠한 직업 윤리를 학습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 기준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가 간단한 업무 보조를 하는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큰 논의가 있지는 않지만 간호사, 변호사 등 대인 업무를 위주로 하면서 사람의 비밀을 다루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AI 윤리가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AI가 내년이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리고 5년 안에 AI의 능력이 전 인류를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얘기입니까? 진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 정말 큰 기여를 한 사업가지만 틀린 얘기도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미터 수로 따지면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해도 한 3년 후면은 이제 인간의 복잡도와 유사한 AI가 나오는 것이고요. 노벨 경제학상이나 뭐 노벨 과학상 수준의 연구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선호를 반영시키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의사결정 원리를 다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게 증명돼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걔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인간이 그것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뭐 무시할 거냐? 그렇지 않죠. GPT-4를 써보면 5만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일반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얘가 너무 똑똑해져서 결국 이 지구나 세계의 발전에 인류가 불필요하다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거 무서운데. 결국 얘를 이제 절멸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한번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얘는 또 SF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이미 AI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안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준비를 잘해서 일거에 이제 반격을 해야 된다,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닉 보스트롬의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일론 머스크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결국은 AI라는 건 물리적인 그 근육은 다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는 많지 않다. 그럼 만약 AI가 갑자기 반격을 하면 자기의 스페이스X 로켓을 띄워서 데이터 센터를 폭파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대는 올까요? 그거는 마치 지금 초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지능의 세계에서 그런 눈만 뜨면 뭐가 되는 걸 상정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동수단이 계속 발전해왔던 것처럼 이미 이제 버스 같은 AI가 하나 나온 거다. 그럼 나 그냥 걸어갈래 하는 사람들은 좀 우직해 보이기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온 AI를 잘 쓰면서
적응해 나가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 속도가 워낙에 눈부실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는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간 지능의 복잡성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 복잡한 감정선 이것까지 AI가 읽을 수 있을까? 이를테면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데도 인간은 틱틱거리잖아. 네. 근데 틱틱거리면 안 좋다고 학습이 돼 있는데 틱틱거리는 걸 우리는 딱 보면 사랑해서 틱틱거리는지 이런 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를테면 여러 사람이 모였어. 밥 먹어야지. 아, 나 밥 먹었어. 배 안 고파. 근데 우리가 눈빛을 보면 이 사람 배고픈 거 알거든. 근데 AI가 그것까지 알 수 있는 시대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반 기자님 어떻습니까? 우리 플랫폼에 속속 들어가고는 있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AI를 누구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중심으로 대화형 AI를 개발한 기업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페르소나 AI는 AICC, AI 컨택 센터라고 하는 그런 기술 분야를 하는 회사이고요. 컨버세이션 AI 영역인데 대화를 하듯이 말을 하듯이 모든 AI 업무를 시키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역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대화형 AI,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분야는 아직도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기술 수준이 성숙되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비전,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AI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가 좀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운다는 걸 보고 굉장히 이제 좀 어르신들이 힘들겠다,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AI 키오스크를 가지고 음성으로 말을 하면서 보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뭔가 헤매고 있으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 AI가 음성으로 어머님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신분증을 넣으세요 이렇게 알려주면서 고객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혼자 완벽히 무인으로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산업 분야에서도 고객을 좀 생각하고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AI 수준이 어떠냐 보면 산업별로 보면 어떤 제조나 교육이나 의료는 경쟁이 심한 영역이기 때문에 AI도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를 써야지만 경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금융이나 공공부문은 경쟁이 좀 덜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그런 수준이나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전체적으로 생성 AI, 요즘 또 얘기하는 프론티어 AI로 보면은 오픈 AI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7조 정도를 넣는데 한국의 경우는 좀 조단위 투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지난주에 어떤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 1,000억 정도가 투자됐으니까 아직 100분의 1 정도의 민간 투자 수준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의 AI를 조금 떨어지게 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직업군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빌 게이츠가 최근에 그런 그 직업 관련해서 전망을 내놓은 게 있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AI 기술이 미래의 거의 모든 분야를 지배할 거라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직업으로 에너지, 생물학, AI 설계 및 운영 관련 전문가와 기업가를 꼽았습니다. 다만 근데 AI가 일으키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AI의 보완으로 언젠가는 주 5일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올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라진 직업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 생겨난 직업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지금 빛의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는 알겠는데 그러면 없어지는 직업과 생겨나는 직업 뭐가 있겠습니까, 교수님? 최근에 인디드라는 미국 그 잡 관련 회사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약간 좀 이공계 쪽 직업이 갑자기 확 잡 포스팅이 줄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것이 이제 아마 많은 회사에서 이제 5명이 하던 일을 1명으로 줄이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은 직업을 잃었느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너러티브 AI, 생성 AI를 이용하는 직업의 또 잡 포스팅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생성 AI, 오늘 현재로 얘기하면 AI를 활용하는 직업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결국은 AI를 잘 활용하는 직업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햄버거 굽는 로봇이 나오면 햄버거 굽던 사람이 직업을 잃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햄버거 굽는 로봇이 나오면 저는 그 로봇을 가지고 햄버거를 굽던 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그 위에서 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를 단련해야 되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 그다음에 정신을 좀 이렇게 그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종교 지도자, 이런 게 더 각광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예,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이제 정신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이 그래도 주도권을 가지고 AI에 의해서 뭐 정신이 조종당한다든지 뭐 영혼에 관한 뭐 영성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뭔가 통제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그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실 때 AI를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 정리 같은 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교수님 말씀처럼 인간은 나약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다.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가 얘기한 건데 2025년이면 내년이에요. 내년에 세계 60%의 직업이 어떤 형태로든 AI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직업의 어떤 위기감을 안 느끼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지금 영향력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작동하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그것을 지혜롭게 쓸 수 있거든요. 왜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지? N개의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냥 얘는 N+1번째 단어를 내뱉는 단순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훨씬 더 얘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AI를 잘 이해하면서 AI 도구가 하루에 진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저절로 잘 되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양재현 변호사는? 네, 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을 이제 파악하고 예측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알아야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국가나 뭐 기업이나 뭐 교육계 쪽에서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AI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갈수록 진화하는 AI, 거기에 따라서 또 일자리 변화 이런 부분 알아봤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그 챗 GPT, 지금 챗 GPT 우리 얘기했잖아요. 저를 그려달라고, 저 이재용을 그려달라고 했대요. 저 사진하고 설명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요 그림을 그렸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저거는 GPT-4를 이용해서 그걸 또 자기만의 GPT로 만든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특징만 딱 잡아서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게 그려줘서 참 챗 GPT 고맙네. 자, 이렇게 무엇이든 명령만 내리면 뚝딱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더 발전해서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까지 느끼는 지경입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될지, 이게 또 새로운 희망이 될지, 그것은 또 지켜볼 일입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